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2주차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시간이니만큼 컬처 테크 융합 전공이 어떤 전공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우리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이라는 수업이 무엇을 하는 수업이냐,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 프로덕션이니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보다는 최소의 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인데, 그러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로 우리가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막연하게나마 내가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보고 싶은지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잡혔나요? 네.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전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융복합 컨텐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달아 보시고 영감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융복합 컨텐츠의 어떤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산업 융합형 컨텐츠, 둘째는 장르 융합형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융합형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수업 시간의 주제는 프로덕션 아이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융복합 컨텐츠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 융복합 컨텐츠로서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창의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또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융복합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융합형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컨텐츠, 미디어 아트 디지털 패션 컨텐츠, 그리고 헬스케어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디어 아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예술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창작 기반의 융합을 시도한 것이에요. 미디어 아트가 컨텐츠 시장을 리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예술이라고 했던 것은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창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융합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가 컨텐츠 시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그러한 것들이 여수 박람회에서 또 많이 선보이게 되었었죠. 두 번째로 미디어 아트 디지털 패션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 패션 업체들이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텐츠 기술을 적용하고요. 디지털 패션 관련 제품을 개발해서 그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패션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패션쇼, 그리고 패션 코디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요. 가상의류 피팅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업체들이 새로운 융합 컨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헬스케어 부분은 고령화 사회와 함께 미래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진료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개념의 헬스케어였지만 이제는 재택에서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헬스케어의 중심이 많은 부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워키디라든가 어떤 헬빛이라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헬스 커넥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을 말하는데요. 미디어가 놀랍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아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뉴 미디어 아트라고도 부르고요. 새로운 어떤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그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매체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매체 예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을 미디어 아트라고 하고요. 새로운 매체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파사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것은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입니다. 건물 외벽, 특별히 정면 부분을 파사드라고 말하는데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의 건축물이 아름답게 이렇게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조명, 영상, 정보 기술의 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술, 음악, 몰입형 미디어 아트 아미엑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미엑스라는 것은 아트와 뮤직의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의 준말인데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트와 뮤직이 또 결합된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빛의 채석장이라고 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어느 마을이에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버려져 있던 채석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빛의 채석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작품이 있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특별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선보이는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반 고흐가 그 인상주의 화가로서 그 굉장히 독특한 어떤 붓터치 그리고 색채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술, 음악, 몰입형 미디어 아트, 즉 아미엑스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프랑스 마을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기존의 전시 방법인데요. 우리가 고흐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감상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일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프레임 속에 있는 그림을 관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흐의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리고 굽이치는 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흐는 물감을 이렇게 겹칠을 합니다. 두껍게.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자국이 모두 느껴져요.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 볼수록 그 강렬한 어떤 색상과 그리고 뭔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그런 붓질 표현, 이런 것들이 뭔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 아미엑스 기법을 도입해서 전시하는 그런 영상을 다음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영상을 통해서 이 빛의 벙커, 제주도에 있는 이 빛의 벙커에서 고흐전도 전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그 이전에 클림트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벙커에서 클림트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빛의 벙커는 원래 제주도에 있던 그 통신시설이었어요. 비밀 벙커였는데요. 원래 해저 광 케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광 케이블이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용이 중단된 후 방치가 되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클림트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이 황금빛 그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베토벤과 바그너의 어떤 장엄한 음악까지 어우러지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이 클림트의 작품 역시 우리가 화폭에 담겨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관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기존 전시에서는요. 클림트의 처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정말 다채로운 화려한 색감과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구불구불한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이것은 클림트의 입맞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실제 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금빛 조각들이 풍부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클림트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화려한 유동적인 형태를 가진 이런 매력적인 모습이 아미엑스 전시로 재현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주게 되는지 한번 만나보실게요. 프랑스엔 버려져 있던 채석장을 활용해 미디어 아트 전시를 선보인 빛의 채석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전시관이 프랑스 외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덮여 산자락처럼 보이는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옛 국가기관 통신시설인 비밀벙커입니다. 해적 완케이블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술 발달로 사용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장용 페인트와 철문에서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 비밀벙커가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높이 5.5m, 약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으로 들어서자 모든 벽면을 클림트의 작품이 가득 채웁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황금빛 그림들이 움직이고 베토벤과 바그너의 장엄한 음악까지 어우러지면서 관람객들은 작품 속으로 완전히 빠져듭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상이 너무 색감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둥실 떠 있는 것 같고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 순간을 담고 싶어서 음악이랑 그러니까 작품이 움직이는 걸 같이 담으려고. 빛의 벙커는 프랑스 기업 컬처 스페이스가 버려져 있던 채석장을 활용한 빛의 채석장과 문 닫은 공장에 만든 빛의 아틀리에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인 공간입니다. 인구만 5천 명이 사는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빛의 채석장은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관람객 56만 명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21세기형 새로운 미술관의 전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랑스 이외의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C'est un lieu qui a une forte identité, mais c'est aussi un symbole de se dire qu'un lieu comme celui-ci, qui est un lieu militaire, demain il va porter un message de culture et de paix. 빛의 벙커는 클림트 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중섭 등 제주와 관련된 국내 작가의 작품 등으로도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이상과 같이 미디어 아트가 중심이 되는 융복합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 나누어 볼 토론 주제는 미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아티스틱한 콘텐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신 내용에는 건물 외벽에 아트를 입혀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보셨고, 아미엑스라고 해서 유명한 회화 작품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음악 융합형 컨텐츠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스케일이 큰 것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응용해서 작은 스케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면 의외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장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 다소 엉뚱한 상상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창의성의 출발점이고 브레인스토밍이니까요. 정리하면 예술과 미디어의 만남이라는 것이 주제고요. 이러한 주제로 만들어보면 좋을 컨텐츠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 제안하기입니다. 이런저런 공상도 해보시고 주변도 둘러보시고 주위 사람들과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영상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학습 종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와 토론 주제에 대한 답변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되고요.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까 매 교시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빠짐없이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